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한자는 손수자입니다. 손수자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치 우리 손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,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런데 이 글자를 그렇게 설명한다면 이 글자는 어떻게 설명할지 이거에 대해서 같은 동일한 논리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. 이 글자는 지금은 이렇게 더 심하게 구부려서 털 모자라고 쓰는데, 옛 글자는 두 개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. 자, 무슨 의미일까요? 손을 수라고 읽는 데서 이 글자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손을 왜 수라고 했을까요? 수라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물수에서 보듯이, 머리수에서 보듯이 내려온다, 위에서 내려온다. 그럼 손을 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손이라는 것이 어딘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의미로 본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손의 세 가지 차원, 세세 구조로 되어 있는 손의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바로 그 논리에 의해서 손이 세 번째고 머리가 두 번째고 하늘이 첫 번째라는 걸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습니다. 따라서 이 손은 위에서 내려오는, 하나 둘 세 번째 내려오는 순서의 하나 둘 세 번째다,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 털을 어떻게 이렇게 또 나타낼까요? 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양이 같은 털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낼까요? 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털은 어디에 납니까? 살 위에 납니다. 살은 이 세세 구조로 보면은 두 번째입니다. 이게 두 번째면 털은 세 번째겠죠. 살은 왜 두 번째가 되고 살의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?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됩니다. 우리 몸을 이걸 살이라고 합니다. 우리는 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. 왜 소중하게 여길까요? 이 살 속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사람을 이렇게 셋으로 봤습니다. 마음, 몸, 기. 그래서 심기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. 마음이 첫 번째고 살, 몸은 두 번째고 기운은 세 번째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똑같은 논리로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몸 위에 나는 털. 그래서 요 글자가 털 삼자입니다. 세 개의 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라는 뜻입니다. 바로 이 털도, 털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마음에서 몸으로, 몸에서 내려오는 세 번째. 바로 이런 정서를 그대로 담아서 털 모자도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의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털이다, 이런 뜻입니다. 자, 앞으로는 손수자를 보고 손의 모양이다,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히 손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다. 이 글자를 수라고 불렀다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뜻이다.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표시고, 내려오는 순서의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다. 그래야 아까 우리가 손자에서 배웠던 그 얼개와 맞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 글자를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이렇게 씁니다. 그냥 손수자입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게 또우자인데 그냥 손의 모양입니다. 또우.
손을 가지고 또라는 개념을 쓰는 배경이 뭐겠습니까? 우리 손을 생각하면 되겠죠. 우리 손은 일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얼마든지 또 합니다. 그래서 그냥 손의 모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마디촌자입니다. 이것도 그냥 내내 손입니다. 자, 우리 손은 정말로 다양한 작업들,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손에 있는 마디입니다. 만약에 우리 손의 마디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하나도 집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손의 작용이 손에 있는 요 마디다.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점을 찍어서 마디촌이라고 쓰지만 이것의 원 모양은 그냥 사람의 손입니다. 손의 기능입니다.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아홉구. 이것은 힘력. 모양이 이렇고 이게 9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만드는지 사실 상당히 알기가 어려운 까다로운 한자입니다. 근데 옛 글자를 보면 전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사람의 손을 가지고 9이라는 숫자를 나타낼까요?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숫자에 대한 철학과 아까 우리 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에 대한 철학을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는 아닙니다. 자, 숫자에서 9은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그래서 한 생애의 끝에 있는 숫자입니다. 그런데 우리 손 또한 하늘, 머리, 손 이렇게 해서 이 흐름에 여기가 끝입니다. 자, 숫자의 끝, 이 흐름의 끝이라는 측면에서 손과 9은 같습니다. 그리고 이 9구자가 손을 나타내는 것을 또 한 번 입증해 주는 한자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. 짝구 또는 원수구라고 쓰는 한자입니다. 자, 요 앞에 아까 우리가 요 인자를 닮았다 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. 따라서 요것을 닮은 것이 짝이다 이런 뜻입니다. 그런데 요게 손이라고 하니까 우리 인체에서 손은 둘이 있지 않습니까? 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손을 닮은 것이 짝이다. 그래서 이 9을 사람의 손을 가지고 만들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힘력 마찬가지입니다.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 글자도 역시 이 모양의 변형입니다. 손의 모양. 바로 이 손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손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이 손 안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손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저 하늘에서부터 머리를 타고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온다. 그래서 이 힘을 손을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배경이 바로 아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힘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손은 그 힘의 모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좌우를 나타내는 한자가 있습니다. 지금 모양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한자들은 바로 요거에 요 모양을 다듬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전부 좌나 우나 손을 가지고 손의 모양으로 나타냈고 손은 손인데 좌는 무슨 손이냐면 공의 손, 우는 네모의 손 이런 뜻입니다. 자, 네모는 아까 우리가 하늘을 나타내는 기호, 땅을 나타내는 기호, 만물을 나타내는 기호 요 기호에 비추어서 보면 이 네모는 땅의 상징입니다. 땅의 상징인데
한자를 만드는 분들이 이상하게 실수를 한 게 있어요. 그 실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을 나타내는 기호를 구분해 쓰지 않고 지금 한자에서는 이 동그라미를 없애버리고 전부 이 땅에다가 편입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지금 한자에는 하늘을 나타내는 동그라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. 그리고 이렇게 전부 네모로 통일을 했습니다. 그래서 네모는 1차적으로는 땅을 나타내지만 동그라미, 하늘의 변형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과거에 저 동그라미의 변형인가 원래 땅을 나타내는가 이것을 분별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. 그냥 동그라미로 썼으면 될 텐데 왜 바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어쨌든 여기에서는 동그라미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공에 속한 손은 하늘에 이어져 있는 땅의 손 이런 뜻이고 우라고 할 때 이 네모는 하늘에 속한 손 이런 뜻입니다. 그러니까 좌우라고 할 때에 좌는 땅에 속한 손, 우라고 할 때 우는 하늘에 속한 손. 이렇게 좌와 우의 개념이 하늘과 땅으로 정확하게 음양의 상대적인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만약에 이런 이치가 아니고 오른쪽이 오른손, 왼쪽이 왼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방향을 정한다면